안녕하십니까. 아빠는 농사TV입니다. 오늘은 현장 Q&A 시리즈의 4편이고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 휴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가 적용되기 위한 사업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1년 미만이든 1년 이상 근무자든 상관없이 연차 휴가 제도 자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근로자가 3인이다, 4인이다 라고 하면 연차휴가 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무자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없겠죠. 반대로 우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이다, 그렇다고 하면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주를 평균해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자, 소위 초단시간 근무자라고 하는데,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 중에 사주 평균에서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이분은 연차휴가 적용이 안 되겠죠. 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고 하고요. 일단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느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월 달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다 결근을 하지 않고 모두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 1월 달에 만근을 한 조건으로 해서 2월에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해당 월에 결근을 했다, 그러면 그 당월에 연차휴가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썼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결근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차휴가는 유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건 결근인 거가 당연히 아니고요. 그건 이제 출근한 것으로 보고 따져야 되겠죠. 그 외의 날에 결근이 있다, 그러면 그 달에 연차휴가는 발생을 하지 않겠고요. 또 이제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2시간 지각했다, 3시간 지각했다. 이거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을 하죠. 결근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그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를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입사 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사 당월에 만근을 해야지 그 조건으로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12달이라고 하면 첫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달부터 하나씩 밀려서 하나씩 생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년 동안 결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 연차수당이 발생을 하느냐. 보통 이제 연차라고 그러면 1년이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데, 그 해당 월에 만근을 했으면 한 달에 하나씩 생긴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4월 4일에 입사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1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근은 5월 10일날 한번 했고 8월 7일날 했고요. 연차휴가를 사용은 4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연차수당이라는 건 발생한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하고 남은 게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 연차수당이라고 하잖아요. 자, 4월 4일날 입사를 했기 때문에 5월 3일까지 근무를 했고 결근이 없다면 5월 4일날 연차휴가가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5월 4일날 하나가 생기고 6월 4일, 7월 4일, 8월 4일, 9월 4일, 10월 4일, 11월 4일. 그래서 총 7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12월 4일날까지 일을 했다면 12월 것도 발생을 하는데 12월 1일날 퇴사했기 때문에 한 달이 안 되죠. 그래서 총 7일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5월달, 8월달에는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근을 했죠. 그래서 그 달에 연차휴가는 발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틀을 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일이 발생을 했다는 뜻인데 그 중에 4일을 썼겠죠. 그러면 하루가 남은 거죠. 연차수당 1일을 지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 1년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계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추후에 직원이 나 한 10개월 일했는데 연차 하나도 못 썼는데 10일치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니 1년 미만자가 무슨 연차수당이 있느냐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1년 미만자도 연차가 발생을 하고요. 발생 일수에서 결근하거나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일수가 남았다면 그 일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문제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준비를 한 건 사실 이 것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질문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딱 1년을 일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럼 연차수당이 얼마일까? 아까 3번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11개가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5일을 썼다. 그럼 6일치만 지급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논리죠. 그런데 여기 좀 다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총 26일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사용일수를 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만약에 뭐 10일이 돼서 6일을 사용했으면 5일치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26일에서 일수만큼 제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1년을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왜 26일이냐 11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잘 못하시기도 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시지도 않죠. 아니 어떻게 1년 일했는데 연차가 내가 15일이면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겠는데 어떻게 26일이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만근을 했다. 그러면 365일까지 딱 일을 하면 한 개씩 밀려서 생기니까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가 딱 발생을 하는 거고요. 한 달에 하나씩. 그런데 365일을 딱 채우는 순간 15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발생한 거를 1년 동안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1년을 딱 채우는 순간 15개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만두는 거죠. 발생을 했고 그만뒀기 때문에 쓸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년을 정확하게 채우게 되면 법 논리상 26일의 휴가, 총 26일이 발생을 한 거고 그 이전에 사용했던 일수만큼 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1년 동안 매월 한 개씩 썼어요. 그래서 모두 사용을 했다. 그리고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더라도 15일은 그냥 남는 거죠. 왜냐면 딱 생기고 그만뒀기 때문에 쓸 시간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5일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믿어가지고 막 노동부에 전화를 하시는 사장님도 사실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난 네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된다. 하도 막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요. 이거는 노동부에서 2018년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설명했던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 방법.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딱 1년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 또는 계약직으로 1년을 했을 때 연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죠. 자, 판례는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한 기간제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그러니까 뭐 보통 1년에 80%는 다 출근을 하니까요. 계약기간 만료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5일분의 연차휴가 보상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거죠. 1년 동안 11개가 발생해서 6개를 썼다 그럼 5개 남았죠. 근데 1년을 딱 쳤으니까 15개가 생긴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못 쓴 거 5개, 1년 딱 채워서 생긴 15개, 2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또 1년을 딱 채워야지 받을 수 있는 게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1년을 딱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퇴직금 1년치 지급을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15일도 지급해야 되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개정법 시행 후 1년 기간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동안 만근을 다 했으면 11일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딱 채우고 15일이 발생하니까 26일이 발생을 했고, 그걸 만약에 안 썼다 그러면 1년 동안 휴가를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26일분을 지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가능할까? 연차 제도에 보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촉진을 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무슨 날짜가 있더라도 임금 지급, 연차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의 취지는 수당으로 받지 말고 좀 쉬어라. 그래서 사업주도 그게 부담되니 또 직원들도 자꾸 수당 받으려고 안 쉬지 말고 충분히 쉬어라, 이런 제도의 취지고요. 예전에는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배제됐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 촉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까 4번에서 봤던 그 최대 26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사업주가 연차 수당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 1년 미만자도 연차 사용 촉진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근무자만 연차 촉진이 가능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별빛이 바뀌었습니다. 1년 미만자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되게 복잡해요. 저희 이제 법인에서도 노무사님들이랑 상의를 했는데, 이거 쓰시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는 실익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사업주들이 부담스러운 건 1년을 딱 채워서 15일이 발생한 상태에서 퇴사하는 건데, 그 11일이야 사용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건데, 이제 그 11일에 대한, 여기 보시면 연차가 여기 9일이고 2일이죠. 만근 조건일 경우에. 그럼 11일을 어떻게 촉진을 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촉진을 하는 경우에, 이 조건에 맞춰서 촉진을 하게 되면 그 11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둬서 촉진을 했었더라도 1년 후 딱 발생하는 15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약에 퇴사를 했다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일단 여기 보시면, 자, 1년 미만 근로자들이 이제 어떻게 연차휴가가 좀 늘어났는지 아까 이제 판례를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요거 내용 참고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20년 3월 31일 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년 미만자도 촉진 제도를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취지는 이렇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설명 자료들이 있으니까 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1년 미만자도 우리 회사는 촉진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은 제가 설명란과 댓글란에 꼭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1년 미만자도 연차휴가가 생기고 그거를 사용을 하게 해야 되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특히나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는 분들도 휴가가 15일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분쟁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다 알는데 사업주들은 이해를 못하고 왜 내가 이걸 줘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억울해 하시거든요. 이번 시간으로 그런 내용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가 들어오면요, 일단 한 달에 하나 정도는 휴가를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얼추 1년 미만 휴가는 좀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를 하고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을 하게 되면 또 그 1년 동안 그 휴가를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제도 나 연차휴가 너무 복잡해, 어떻게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월 한 달에 하나 정도의 휴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죠. 개인 휴가를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하면 1년 미만자든 1년 이상 근무자든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 사용하면 1년에 12일이잖아요. 거기에 여름 휴가 같은 거를 포함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휴가 일수는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제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